네, 인수분해입니다. 페이지 58페이지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라고 하면은 사실 뭐 두려움이 좀 앞서죠.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전개와는 다르게 인수분해는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인수분해라는 것은 전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개 공식을 정확히 암기했다면 인수분해도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어느 정도 문제를 접하다 보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험을 통해서 아까 암기시켜 놨던 것들을 정확히 풀 수 있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개 공식이 아직까지 불안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식과 전개 공식을 동시에 암기하면서 더 완벽하게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인수분해의 의미인데요. 인수분해는 전개를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x 더하기 a, x 더하기 b를 곱하면 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x 더하기 ab 이렇게 되죠. 이걸 따졌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전개라고 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오면 이걸 인수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을 했죠. 전개와 인수분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개 과정에서 외웠던 이 식은 반대로 인수분해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x 플러스 a의 제곱 같은 경우 x의 제곱 2ax 더하기 a의 제곱인데요. 이것이 뭐라고요? 전개. 만약에 반대로 x의 제곱 2ax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x 플러스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반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참 반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ma 더하기 b 얘를요. 분배 법칙이죠. 이렇게 ma 더하기 mb 이렇게 한 건 쉬웠어요. 근데 만약에 ma 더하기 mb 를 묶으시오 라면 m으로 묶어서 a 더하기 b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도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아직 지금도 안 되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것은 어렵다. 전개는 쉽지만 인수분해는 어렵다는 것은 거꾸로 하는 건 어렵다. 바로 인간의 뇌의 한계에 있는 겁니다. 내가 거꾸로 하는 거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신경 써서 암기를 제대로 하고 그 암기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 암기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한다? 숫자에 맞춰서 적절하게 암기식을 찾아내고 그 암기식에서 인수분해를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밑에 나오면 이제 인수분해 기본 공식인데 낯익죠? 왜냐면 지금 우리는 애를 배우고 나서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렇게 했었어요. 애를 먼저 곱셈 공식을 했었어요. 애를 곱셈 공식, 애는 이런 식으로 정리했었는데 반대로 나온 것 뿐입니다. 그쵸? 근데 또 어려운 거는 얘가 이대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쵸? 얘가 이대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변형돼요. 예를 들어 버리면 6번을 변형하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인데요. abc로 이거는 여기는 간단히 표현했잖아요. 근데 얘를 바꿔버립니다. 바로 x, 2y, 3z로 바꿔버려요. 제곱으로.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 플러스 9z의 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12yz 더하기 6xz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렇죠. 숫자가 바뀌어버리니까 헤맨단 말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걸 쭉 지워놓고 얘를 구하시오라는 게 인수분해잖아요. 그쵸? 그래도 힌트는 있습니다.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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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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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런 형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적당한 인수분해식 혹은 전개식을 찾아서 거기에 넣어가지고 적당히 이도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좀 더 강해지겠죠. 그렇죠? 이거 거꾸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곱셈 공식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설명 안 하고요. 우선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그 다음에 2, 3, 4, 5번까지는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 분배 법칙이라고 했고, 얘까지를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에서 풀면서 접근을 했었죠. 6번, 7번, 8번, 9번 중에서요,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은 바로 7번, 8번이 엄청 잘 나옵니다. 그렇죠? 2, 3, 4, 5, 1번, 얘들은 기본이고요. 7번, 8번이 잘 나온다. 7번, 8번 얘를 우리 곱셈 공식에서는 두 가지로 배웠어요. a의 세제곱 더하기 3ab, a 더하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b의 세제곱.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었죠. 말을 했었죠. 이 같은 경우는 a의 세제곱, 그 다음에요, 플러스 3a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했었죠.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잘못 들어간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부호를 정확히 외우셔야 되고요. 시험 볼 때, 지금 한번 외워놨으면 다시 시험 볼 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외웠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아니에요. 얘는 인수분해가 아니라 얘는 그냥 전개식입니다. 인수분해는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이러한 전개식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알아두셨죠? 아셨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이렇게 얘를 풀어놓은 경우가 있고 붙여놓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묶어놓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풀어놓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얘들을 잘 눈치채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죠? 이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 보시면 플러스 세제곱은 더하기 빼기 더하기, 여기 빼기. 그래서 앞에 거 더하기면 뒤에 거, 얘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면 a 마이너스 b 한 다음에 플러스 ab. 이런 식으로 되고요. 9번 같은 경우는요, 공식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9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 오냐면요, 바로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이렇게죠. 원래는 이 공식에서 오죠. 이 공식. 이 공식은 바로 얘다. 전개 공식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리 곱셈 공식에서는 이렇게 배웠었는데, 얘가 보시면 얘가 이런 공식이 있었죠.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같은 경우는 2분의 1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c 더하기 a의 제곱, 이 공식이 있었고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같은 경우는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풀었는데 앞에 감이 다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 다 배웠던 겁니다. 그 중에 잘 보십시오. 얘가 바로 뭡니까? 여기 이거. 그래서 얘로 바꿔주면서 여기 2분의 1이 여기에 앞에 딱 붙었다. 그래서 두 가지 식이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첫 번째, 이거는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전개 공식에서 배웠던 공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바꾼 식이니까 서로 둘이 똑같은 식이다. 그렇죠? 그럼 9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 나오면
두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우리 마지막에 배웠었죠. 그래서 곱셈 공식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눗셈 정리하느라고 좀 까먹었는데 다시 한번 암기한다 생각하시고 곱셈 공식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걸 반대로 쓰면 뭐가 된다? 인수분해 공식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자재로 반대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수분해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조건이 줄 수가 없고요. 거의 인수분해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유리수 범위 내에서 계수를 만드는 겁니다. 즉, 만약에 x의 제곱, 여기 나왔나요? 여기 있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x 빼기 1, 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있으면 x 빼기 1,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무슨 공식을 갖고 오는 겁니까? 바로 합차 공식 이거 가져온 거죠. 이거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푸는데 만약에 x 빼기 1,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면요 얘는 루트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유리수 범위 안에서 푼다. 얘 무리수죠? 무리수니까 안 된다. 그렇죠? 인수반지 않는다. 유리수 범위 내에서 한정한다. 됐습니까? 두 번째 2번 이렇게 푸는 것을 원래 x 플러스 3, x 플러스 2로 얘가 인수분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는 인수분해가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인수분해는요 다항식의 곱입니다. 다항식의 곱이에요. 이렇게 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인수분해는 합차가 뒤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곱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곱. 선생님 여기 곱이잖아요. 다 선생님 맞잖아요. 근데 식 자체 뒤에 붙는 게 없다. 더하기 붙는 게 없다고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두 식의 괄호로 어떻게 됩니까? 곱이 된다든지 아니면 2m 더하기 a 더하기 b 같이 이렇게 다 곱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얘에다 만약에 뭐 4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이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항식 여러 가지 다항식들이 뭐 두 개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가 곱으로 된다든지 세 개가 곱으로 된다든지 하면서 곱으로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괄호 안에서는 다항식 같은 경우는 더하기로 있어도 상관없지만 그것도 뭐라고 괄호로 묶여져서 그냥 곱하기로 깔끔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죠. 얘는요 바로 우리 여기 이 공식에서 갖고 온 거고요. 이렇게 갖고 왔다. 따라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뭐기 때문이다? 2분의 1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식까지 했는데 그쵸? 우리 이거 다 곱셈 공식에서 했던 겁니다. 완전 제곱수를 만들고 여기서 지금 빠진 게 있어요. 더하기 a의 제곱, b의 제곱, 빼기 a의 제곱, b의 제곱을 이 식에 다 한 겁니다. 그럼 어차피 애들은 0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똑같은 식입니다. a랑 a랑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하면 똑같죠? 됐습니까? 그러면 n은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쵸? 바로 꼴은 뭡니까? x 더하기 y의 제곱은 x,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고 인수분해식으로 나타내야겠죠? x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xy는 더하기 y의 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됐죠. 그래서 a의 제곱, b의 제곱, a의 제곱, b의 제곱 이 꼴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맞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곱이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한 거고요. 얘가 지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제곱이니까 제곱으로 묶은 겁니다. 그러면 얘 때는 뭐다? 합차의 공식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x 더하기 y, x 빼기 y.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이런 식으로 구해졌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인수 공식의 이제 적용 방법이죠. 이거를 아까 배웠던 모든 인수분해에 그냥 차례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눈치를 채시라는 겁니다. 적용 방법이라는 것은 힌트 혹은 눈치채기 이런 겁니다. 공통인수가 있을 때는 먼저 묻고 시작하십시오. 그쵸? 무조건 공통으로 된 이 m을 묶고요. 나머지 괄호치고 합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공통인수가 x-y죠. 묶어주시고요. 괄호칩니다. 그 다음에 xy랑 곱했던 여기는 a가 있을 거고요.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ax-y 더하기 bx- 2b y cx-y가 나온다고 쳤군요. 뭘로 묶는다? x-y로 묶고요. 얘는 누구랑 곱했다? 괄호 치고요. 누구랑 곱했다? a. 지금 이렇게 a고요. 얘는 누구랑 곱했다? 플러스 2b. 얘는 누구랑 곱했다?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항이 많아도 공통인수로 묶을 수는 다 있습니다. 공통인수가 있을 때는요. 항이 두 개일 때는요. 두 개인 거는 이거밖에 없죠. 제곱 형태면 합차. 세제곱 형태면 플러스면 써주시면 되고요. 플러스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새로운 게 나올 거예요. 복부호 동순.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복부호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인데요. 동순이라는 것은 위의 것끼리 한 쌍 이런 뜻입니다. 아랫 것끼리 한 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는 뭐 없으니까 이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빨간색으로 돼 있죠. 지금 위에 여기는 위에가 플러스, 여기는 위에가 플러스, 여기는 위에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한 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쓰면요, x 세제곱에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위에 것끼리만 갖고 오면 됩니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보이십니까? 근데 뭐 있죠?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만 한 쌍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들어간 이유를 알겠죠? 아래 것끼리만 하면은 a 마이너스 선생님 지금 가로를 잘못 쳤네요. 이렇게 그죠? 얘도 지우고 여기 이렇게 써야 되겠죠? a의 여기도 지금 가로를 지우고요.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은요. 밑에 걸 쓸 거면 이제 밑에 것끼리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복부호 동수. 복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여기 위에 있는 거 따라가면은 동순. 그죠? 동순.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것끼리, 아래에 있는 거는 아래에 있는 것끼리.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실수 많이 하시는 게요. 바로 x의 제곱인데 얘를 제곱 안 해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9y 25 마이너스 9y 아닌 것 같죠? 이런 학생 엄청 많습니다. 여기 x 이거 합은에 둘이 곱해주면 625의 x의 제곱이에요. 25x의 제곱이 아니라. 따라서 항상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괄호 제곱이 들어가니까 5가 들어가겠죠. 5, 25니까요. 얘는 얼마가 들어가면 됩니까? 3이 들어간다. 따라서 이 괄호로 묶어 이 제곱이 빼기 세모의 제곱은 네모 빼기 세모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제곱이 제곱 빼기 제곱입니다. 얘는 제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 바로 이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5의 제곱 x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y의 제곱
5x의 제곱 빼기 3y의 제곱. 그 다음에 바로 이 순서로 하시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세제곱이 안 돼 있죠. 3의 세제곱으로 바꿔주시고요. 마이너스면 앞에 거 마이너스 플러스 둘이 곱한 거 3x. 여기는 제곱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항이 3개일 때는요. 우선 2차식, 합의 2차식, 차의 2차식 우리 미친듯이 외웠던 거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식도 마찬가지고 이식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들 다 보다 항이 3개일 때는 2차식, 2차 방정식과 연결되는구나. 항이 3개면 2차 방정식과 연결되는구나.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5, 1, 마이너스 4기 때문에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 같은 경우는 2, 2, 그 다음에 3, 1 하면 6, 2죠. 플러스 4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만 됩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3 여기서 갖고 오고요. 2a 마이너스 1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항이 4개일 경우입니다. 항이 4개일 경우 같은 경우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냐면요. 공통인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두 항씩 묶어내는 공통인수를 찾는다. 여기서 공통인수, 얘는 공통인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도 되고요. 이렇게 묶어도 됩니다. 그래서 ab-b 더하기 a-1로 묶어주시면 얘가 공통인수니까 b로 묶으면 b하고 a 곱합니다. b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가로까지 처음 더 줬습니다. 또 얘가 어떻게 됩니까? 묶이죠. 그래서 a-1로 묶는 수를 앞에다 놓고요. 가로치고 누구랑 곱한다? b랑 곱한다. 누구랑 곱한다? 1이랑 곱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묶어도 보입니다. 이렇게 ab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둘이 묶으면요 a로 묶어지고요. b 플러스 1 여기도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묶어주십시오. 그럼 b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b 플러스 1로 묶어주시고 누구랑 곱했다? 가로쳐주시고 누구랑 곱했다? a 누구랑 곱했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의 힌트는요. 뒤에 마이너스 c의 제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 다른 문자죠. 다른 문자의 식들 빼기 c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 빼기 c의 제곱은 바로 뭘 이용한다? 빼기 c의 제곱은 여기 나오는 합차밖에 없습니다. 합차. 그래서 다른 문자식을 뭘로 제곱으로 만들어주고 c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을 제곱식이네요. 합의 제곱식이네요. 그래서 합의 제곱식 빼기 c의 제곱. 그러면 안에 있는 것들이 제곱 빼기 제곱이기 때문에 합이다. a 더하기 빼기 차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힌트가 있고요. 항상 돼 있기 때문에 항상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힌트를 처음 보면 잘 안 되는 것들도 몇 번 풀어보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풀어보면 어떻게 된다?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시고요.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요새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은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그 공식과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과 연결시켜서 그게 나중에 되면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진짜 어렵게 까버리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노력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어렵게 보이는 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